자,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기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악기상이니까 좋지 않은 기상들이겠죠. 자, 일단 태풍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태평양 서쪽 해역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s. 예. 아이고, 빨강이 아니야? 왜 이거지? 아, 이거구나. 네, 중심 풍속이 17m/s 이상인 그러한 열대성 저기압이랍니다. 열대성 저기압. 북태평양 서쪽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쭉. 발생 지역이 위도 한 5도 정도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열대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수온은 약 27도 이상인 그런 해역에서 잘 만들어진대요. 왜냐면 저런 데서 이제 증발이 잘 되니까 수증기 공급이 잘 돼야지 태풍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 하면 공급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변하겠죠. 그러면서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이게 태풍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풍의 발생 과정이네요. 일단 따뜻한 해상에서 열도 받고 수증기도 공급받아요.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하니까 위로 상승을 하겠죠. 상승 기류가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열된 주변 공기가 회전하면서 점점점 중심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면서 상승이 더 강화가 된답니다. 그럼 위로 높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고요. 주변에서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겠죠. 그러면서 태풍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태풍은요, 일단 전선이 없습니다. 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전선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이 조밀한 동심원의 형태를 보인다. 일기도상에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조밀한 형태, 그런 형태의 등압선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더 강한 태풍이 되겠고요. 주로 우리나라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여름에서부터 이제 늦은 여름인가요? 초가을인가요? 그때까지 보통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태풍의 크기와 강도 나왔는데 초속 17 정도 되는 거는 약한 거네요. 강한 태풍은 초속이 이 정도나 되네. 풍속이. 와, 어마어마하다.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이 휘청휘청거린다는데 이건 날아가겠네요. 얘는 강은. 매우 강도 있네. 오 마이 갓. 이런 거 잘 못 봤겠죠, 우린. 이렇답니다. 자, 태풍의 구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시험에. 태풍의 구조. 태풍의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서 1500km 정도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발달할 수가 있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예요? 400km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작은 게. 큰 거면은 1500km라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감싸겠다요. 이 정도 사이즈가 있고요. 공기가 저기압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랬죠. 열대성 저기압. 그 다음에 태풍의 눈은요. 위로 이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달하잖아요. 주변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대류 형식으로 순환을 하게 퍼져나갈 텐데 일부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중심은 오히려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하강 기류는 뭐예요? 일종의 고기압이잖아요. 그럼 구름 같은 거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심은 날씨가 맑고 바람도 약한 편.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고요하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눈이라고 합시다. 전체가 예를 들어서 한 500km라고 할게요. 여기 눈 부분이 태풍의 중심 부분이 한 3, 40km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태풍을 견뎌내고 태풍에 의해서 막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바다를 가고 있는데 태풍하고 싸우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 고요한 그러한 바다를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태풍을 피한 거다. 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이쪽으로 지나가겠죠. 그럼 또 이제 폭풍하고 또 싸워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태풍의 눈은 이렇게 날씨는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태풍의 눈 주변에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이때 굉장히 강하죠. 중심 쪽만 약간 고요한 거고요. 주변은 엄청 속도도 강할 거예요. 많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풍속 그림 보시면 풍속이 태풍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세지거든요. 최고치 찍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엄청 낮아지죠. 예,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가 어디냐? 태풍의 눈이에요 라고 보시면 돼요. 태풍의 눈. 그 태풍의 눈 쪽으로 이제 기압은 태풍 자체가 열대성 저기압이니까요. 중심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약간씩 저기압이다. 예, 요거 그냥 이렇게 저기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풍속이 훅 낮아지는 곳이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눈 지름이 여기 나왔네요. 20에서 50km 정도 된대요. 예. 자, 이런 것들 뭐 자질구레하게 다 좀 봐두셔야 돼요. 구석구석 혼자 볼 때도. 태풍의 이동과 소멸.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이야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합니다. 여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이거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가끔 우리나라로 오는 게 있다 이거죠. 한두 개가. 자, 기본적으로 여기 무역풍지대가 0에서 30도 사이인데요.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무역풍지대에서. 그런데 30도에서 그 위쪽으로는 편서풍지대. 여기서는 바람이 또 이렇게 불거든요.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 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존재로 인해서 이런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저기압. 이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야.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쪽에서 보시면 이쪽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잖아요. 편서풍은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태풍이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는 이쪽에서는 편서풍하고 충돌합니다. 충돌.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의 요 오른쪽 사이즈, 요 오른쪽이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오른쪽은 비교적 그래도 좀 덜 위험하대요. 그래서 가항반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죠. 이쪽이 왼쪽. 진행 방향의 왼쪽. 태풍 이동 방향의 왼쪽 반원이 조금 안전적이에요. 여기 좀 안전하다. 그래서 항해가 가능하다. 가항 반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지역은 엄청 위험한 곳이죠. 소용돌이도 이쪽 방향으로 치고 바람도 일로 불고 있잖아요. 그 이쪽은 매우 위험 반원이다 이거죠. 엄청 위험하다. 폭풍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은 A 지역 그러면 여기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거야. 이쪽에 B 지역보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은 위험 반원. 왼쪽은 가항 반원. 꼭 외우셔야 돼요. 뭐 그래서
오른쪽 왼쪽 뭐 안 가르쳐 주니까 뭐 이런 말로 많이 나와요. 풍향이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어떤 지역이 태풍이 이렇게 가는데 A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해요라고 이런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A 지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사이, 오른쪽 반원 쪽에 있는 거예요. 할로.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저기압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어갈 거예요. 이렇게. A 지역에 1번 바람이 불어. 근데 태풍이 여기를 간다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칠게. 그럼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 거 아니야. 이렇게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바람이 불다가 A 지역에는 이제 2번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1번 바람에서 2번 바람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지금 반시계네요. 반시계. 아, 시계인가요? 잠깐만. 이렇게. 가만 있어봐. 이렇게. 태풍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시계 아닌가? 잠깐만. 시계야? 반시계야?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 Just a moment. 다시 한번 태풍의 진로를 그리시고 여기 A 지역이 있어. 이쪽에 태풍이 있다고 칠게. 아래쪽에.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돼. 그지?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지? 자, 1번으로 바람이 불어. A 지역은. 근데 태풍이 이쪽에 있다고 치자. 그럼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어 들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그죠? 2번 쪽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이제 A 지역은. 그럼 1번으로 불다가 2번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시계냐 반시계냐? 시계 아닌가 이거? 시계? 그치? 아, 내가 지금 왜 가항 반원을 보고 있지? 위험 반원은 반시계 방향. 아, 시계 방향. 아, 이게 중요해. 미안해. 자, 태풍의 오른쪽 지역은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지역을 안 주고 A 지역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어요라고 하면 진행 방향의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즉 위험 반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험 반원. 알겠죠? 생각 안 나면 저처럼 한번 그림 그려서 따져 보시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태풍은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육지에 상륙하면 또 소멸도 되겠죠. 여기 이제 소멸 얘기 나옵니다. 육상에 상륙하거나 수증기 공급이 안 되면 서서히 사라지겠죠. 자, 태풍의 피해와 영향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이건 뭐 집중호우 육지에 상륙하면은 뭐 해일 등등 피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태풍이 주는 영향은 저희도의 따뜻한 그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올려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열 에너지 균형에 또 영향을 미친답니다. 또 비도 많이 뿌리니까요 수자원의 공급원이 되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싹 보시고 태풍 관한 문제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꼬박꼬박. 잘 한번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요 좋지 않은 기상들에 대한 얘기죠. 천둥번개, 뇌우, 천둥번개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기 내릴 때 번개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군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게 이제 천둥번개도 많이 치겠죠.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야 소나기가 만들어지는 이 높이 발달하는 구름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가열이 많이 되면 따뜻해서 이럴 때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한랭전선 아시죠? 더운 공기, 찬 공기가 있으면 찬 공기가 치고 들어가면서 더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태풍에 의한 강한 상승 기류. 전부 다 어쨌든 상승이야.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위로 발달하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자, 적은 단계 지금 위로 자라나고 있고요. 성숙 단계 위로 많이 자랐죠. 성숙 단계 보시면은
상승 기류 막 올라가고 있고요. 하강 기류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올라간 놈이 또 내려오는 놈들도 있대요.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발달하며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이 이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 단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무슨 기류? 예, 하강 기류. 그러면 이제 소멸이 되겠죠. 그림 3개 순서를 안 주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순서도 알아두세요. 뭐 피해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악기상의 이제 우박이죠. 예, 얼음 알갱이죠. 지름이 5mm 이상의 얼음 알갱이래요. 요 정도 5mm면 요 정도 되나요? 예. 요게 이제 지면으로 떨어지는데 요거 마저도 아프거든요. 따끔따끔해요. 이만한 거 떨어지는 경우는 어우 엄청 아프겠죠. 맞으면. 아, 이게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정난운, 이게 소나기가 내리는 정난운에서 이게 한 방에 떨어지면 좋은데 안 그러는 거야.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자꾸 얼음 결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져요. 자라는 거야 알갱이가. 점점점 자라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뭐 관행강 물방울은 원래 물이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근데 0도씨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아직 물방울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요. 얘는 불안정한 놈이에요. 불안정.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알갱이가 얼음 알갱이 있으면 잽싸게 가서 들러붙어요. 얼음 알갱이가 점점점 커지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지역에 비가 엄청 내린다. 집중호우. 시간당 뭐 30mm가 한 지역에 내린다. 시간당 30mm. 뭐 3시간만 내려도 990mm인데 엄청 내리는 거지. 한 달 동안 내릴 거면 한 방에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죠? 연평균 강수량의 10% 정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걸 집중호우라고 한대요. 대표적으로 장마인데 장마철의 정체전선, 장마전선 얘기하는 겁니다. 중규모의 저기압은 태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주로 발생을 한답니다. 동그라미 1번 정난운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나 보죠. 중규모, 적당한 규모, 중간 규모의 저기압에서 소나기가 막 내릴 때 이때도 뭐 비의 양이 좀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를 만나서 상승을 할 때. 그러면 이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서 위로 상승하니까 얘가 이제 정난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에 똑같이 정난운이 만들어진다.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겠죠.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면 어느 쪽에 비가 많이 내리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위쪽에 오호츠크 기단이 있어요. 오호츠크 차가운 찬 공기. 아래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요. 따뜻하죠. 자 이제 내려오면서 오호츠크 기단이 아래쪽으로 밀어요. 찬 공기. 북태평양 기단은 위쪽으로 밀어요. 따뜻한 공기.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장마 전선인데 지금 보시면은 오호츠크 기단 이 아래쪽으로 미는 새끼가 요게 찬 공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옆에서 보시면 찬 공기가 아래쪽, 여기가 오호츠크 기단, 위쪽이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가 장마 전선이거든. 여기는 전선 면이 되겠지. 그럼 비가 어디서 내리겠니? 여기서 구름이 이렇게 아이고 씨, 안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정난운이 만들어질 테니까 비가 이쪽에서 많이 내린다. 여기가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거지. 장마가 이쪽에 장마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장마 전선이 문제가 나오면 비가 어느 쪽이 내리니 물어보시면 장마 전선의 요 윗부분이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눈 많이 내리는 거 폭설. 시간당 뭐 1cm에서 3cm.
시간당 뭐 한 3시간 내리 뭐 한 서너 시간 내리면 뭐 10몇 cm 되잖아. 이러면 폭설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뭐 눈이 내리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그러니까 상승기류, 우리 굴은 비가 내리는 건데 겨울에 추우니까 눈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해수면으로부터 대륙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여기 뭐 이쪽에 있는 중국 쪽 시베리아 고기압, 찬바람이 이쪽 우리 쪽으로 와요. 근데 서해 바다 지나가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요. 그러면 서해 바다 지나가면서 따뜻한 공기를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상승하죠. 구름 만든다니까 이러면서 또 구름이 또 만들어집니다.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서해 쪽에 이쪽에 이제 눈을 막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거를 찬 공기가요 따뜻한 서해 바다 지나가면서 아래쪽이 데펴져서 위로 올라가거든. 점점점 상승기로 발생해서 아래쪽이 자꾸 따뜻해지면서 위로 올라가. 우리 이런 거를 기단의 변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그렇습니다. 서해안에 폭설 내리는 거 대표적인 거 지금 본 거예요.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것도 있네요. 어디 보자. 저쪽 그 러시아 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쪽은. 그죠? 이게 동해 바다 지나오면서 뭐 따뜻해지니까 또 똑같이 이쪽에 폭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태백산맥 있잖아요. 이게 쭉 올라가면서 눈을 내리듯이 아니 비를 내리듯이 겨울철에는 여기 눈을 이렇게 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강풍은 속도가 얼마나 돼야 되나?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가 강풍이래요. 태풍의 속도보다는 조금 작네요. 그래도 뭐 엄청난 속도겠죠. 이게 강풍입니다.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겨울철이니까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 받을 때, 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냥 뭐 이런 거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항사는 가끔 물어본 것 같아요. 중국의 북부나 몽골이죠. 몽골의 사막, 고비 사막 뭐 이런 거. 뭐 이런 데서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상공으로 올라간 다음 이 모래먼지가 상공으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편서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3월, 5월에 봄철에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황사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뭐 호흡기 질환, 뭐 눈병 등등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승한 모래먼지가 편서풍 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그냥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오 시험 문제 잘 나온 편인 것 같고요. 뭐 태풍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오고요. 태풍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뇌우 나왔었고 집중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황사 정도 가끔 물어본 것 같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악기상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문제 쭉 풀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찾아 놓으세요. 뒤에 문제 몇 페이지까지예요? 어우 문제 좀 많네요. 다 못 풀겠네. 와서 또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문제 많네요. 어우 85초까지야. 오케이 고생했습니다.